금호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5월도 끝나가고 있는데 가정의 달 모두들 행복하게 그리고 가족들과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5월을 마무리하고 6월로 들어서면서 이제 등교개학도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 전까지 그동안 배웠던 온라인 수업 내용들 잘 정리해서 노트에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교개학을 하면 그 공책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꼭 그 정리한 노트 필기 지참하셔서 수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울 단원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라는 대단원의 두 번째 주제인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정의의 의미, 그 중에서도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정의관, 다양한 사상가들의 정의에 대한 그러한 정의에 대해서 정의 내린 그 내용들을 한번 주제별로 묶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제는 자유주의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여러 사상가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상가들의 정의에 대한 입장을 한번 묶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도 다 같이 살펴보셔야겠죠? 자,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자유주의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의미와 특징을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볼 수 있어야겠죠? 근데 참고로 오늘은 자유주의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정의관들의 입장에서 현대사회의 사회적 쟁점, 문제들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쟁점에 대한 주장을 평가할 수 있어야겠죠. 다양한 정의관의 입장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살펴볼 거고 주된 내용은 그 정의관들이 가지는 의미와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자유주의적 정의론 우리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를 먼저 살펴보지 않고요.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우리 개념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교과서 말고 교과서 외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다룰 테니까요.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노트 필기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일단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 두 개를 제시해 볼게요. 바로 개인과 자유입니다. 자유주의니까 당연히 자유의 개념이 중요하겠죠. 근데 개인이 왜 등장하느냐? 우리 시민혁명 이후에 독립된 자아로서 개인이라는 존재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돼요. 즉 모든 행동의 주체로서 개인이 중요하게 되었죠. 근데 이 개인은 다양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리 중에서도 자유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점을 두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우선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사회 전체의 부도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들을 자유롭게 해줬을 때 우리는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자유주의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론을 펼친 두 명의 사상가 살펴보러 가실게요. 자, 먼저
존 롤스가 있고요. 그리고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상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롤스와 노직이라는 인물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고 심지어 같은 대학교에 근무했던 교수들이에요. 그리고 공통점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롤스와 노직은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정의에 대한 입장은 차이점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수능에도 자주 출제되는 편이고요. 특히 이 롤스라는 인물은 수능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트 필기할 때도 꼼꼼하게 잘 생각하면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존 롤스는 단일 주제로 평생을 연구한 사상가라고 유명한데요. 그 단일 연구 주제가 뭐였느냐?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의론이라는 책도 지었는데요. 그 책 두께가 조금 두꺼운데 나중에 한번 읽을 기회가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존 롤스의 정의론, 정의에 대한 입장,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일단 세 가지 차원으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존 롤스가 생각하는 이 정의의 기본적인 기본 지식들, 기본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등장시킨 정의의 원칙, 그리고 그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가 이제 공정한 정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이 롤스는 기본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원초적인 입장이 아닌 상황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미 이건 뭐냐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혹은 어떤 사람은 연필이에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본인의 배경 환경 그리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합의해봐라. 정의가 무엇이냐 합의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당연히 분배를 할 때, 사회적 자원을 분배받을 때 돈이 많은 걸 기준으로 분배받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원을 분배받는 게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많이 사회적 자원을 분배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즉,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를 합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개개인들은 본인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의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이 가상적인 상황, 원초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자. 즉, 무지의 베일을 씌워버리자라는 이야기를 롤스가 해요.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베일, 장막을 씌워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장막 속에서는 본인이 금수저인지, 능력이 많은지, 아니면 머리를 잘라버렸어. 미안해요. 머리 그려줄게. 자,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죠. 나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 내가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뭐 지능 부분에서나 아니면 자산 부분에서나 알 수가 없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의를 합의해야지 그게 진짜 공정한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롤스가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들은요, 늘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무지의 베일의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가진 환경에 따라서 나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정의의 원칙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공정한 정의의 원칙이 나올 수 없다라고 롤스는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상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를 절차적 정의라고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상의 상황, 절차를 거쳐서 정의의 원칙을 끌어냈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가 공정하다라는 절차적 정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에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이 원초적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인간관까지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개인들은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인간은 합리적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기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라는 점을 롤스는 인간의 특성이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이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끌어내게 된 정의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제1원칙과 제2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존 롤스의 경우는 정의론을 주장을 할 때 기본 입장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자유주의 입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따라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이제 첫 번째 원칙으로 주장을 합니다. 즉 기본적인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즉 기본적인 자유는 우리가 침해해서도 안 되고 양도해서도 안 되고 제한해서도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고 똑같이 부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제2원칙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바로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인데요. 차등의 원칙은 말 그대로 차이를 두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 최소 수혜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최소 수혜자란 가장 적게 혜택을 입은 사람인 거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요. 사회적 약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갓 베일을 벗겼을 때 내 배경이 가장 좋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적게 얻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배려를 해주는 게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 직위가 결부되도록 편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의의 원칙은요, 또 롤스는 축차적 서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축차적 서열이라는 것은 이 원칙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적인 서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롤스는 그럼 과연 어떤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바로 ABC 중에 그렇죠. A를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를 자유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의 개념을 강조를 했습니다. 롤스는. 그래서 A 부분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이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 원칙 중에서는 어떤 게 또 우선되어야 될까요? 바로 기회균등의 원칙을 이제 두 번째로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A, C, B의 순서로 이제 우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B 부분은 차등이라는 부분에서 평등하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롤스는 이 B의 개념이 A와 C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A 부분은 우리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을 하는 거고, C 부분은 이 A와 연결지어서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A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기회를 지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이라는 게 절대적 평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다리가 다친 친구나 아주 키가 큰 친구나 키가 작은 친구나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동일선상에 똑같이 기회를 준다라면서 똑같이 세운다면 그게 과연 공정한 것일까? 공평한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공평하지 못하겠죠. 키 작은 친구, 초등학생이랑 어른이랑 그리고 다리 한쪽 다친 친구랑 똑같은 기회를 부여한다면서 달리기를 시킨다면 그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에게, 즉 최대 이익이 되도록 조금 더 앞에 세워주거나 하는 차등을 부여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A, C와 따로의 개념이 아니라 이 평등이라는 것은 공평한 우리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평등의 개념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방금 전에 설명한 이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이 현대사회의 복지국가와 연결해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는 우리 가장 어려운 사람들, 우리 소득 분위에서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거와 연결지어서 복지국가 아닐까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롤스는 본인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딱 잘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 즉 분배가 이미 일어났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적게 가진 사람에게 돈을 더 주는, 소득을 다시 분배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개념인데 이걸 본인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언제 차등을 해줘야 되느냐? 어떤 부분에서 더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언제냐?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분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달리기를 했을 때 출발점을 조금 더 앞에 더 주는, 시작점을 이제 앞에 더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앞에 세워주는 것,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의 모습인 것이지 복지국가를 본인은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를 이제 정치체제로 이야기를 하느냐?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용어까지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죠. 복지국가 아니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본인은 표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를 선생님이 굳이 한 이유는 이게 예전에 수능 치르기 전에 우리 모의평가 있죠. 9월 모의평가에 이런 지문이 나왔었어요. 우리 복지국가를 주장을 한다, 롤스는. 근데 그게 오답이었거든요.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게 아니라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롤스는 표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주장한 이 존 롤스는 먼저 자유는 자유인데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평등주의적인 자유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한 상황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평등에 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또한 정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공정한 정의, 우리 절차적 정의에 의해서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끄집어내는 게 롤스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정의의 원칙을 이제 제1원칙, 제2원칙 이렇게 정리해서 제시를 했던 것이죠. 저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내년에 배우는 뭐 윤리와 사상이나 내후년에 또 배울 이제 생활과 윤리 부분에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로버트 노직이라는 우리 사상가의 자유주의적 정의론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롤스에 비해서 조금 더 심플합니다. 이 로버트 노직은 우리 롤스의 이제 정의론을 너무 정형화시켰다. 너무 우리 절차적 정의 아까 우리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를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정형화된 이제 절차를 상정할 수 없다. 그냥 단지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냥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이 그냥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둡니다. 즉, 로버트 노직은 심플하게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를 분배받았어요. 근데 그 분배받는 과정이 정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얻는 취득 과정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이전이나 양도의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냥 이제 그로 인한 분배 결과물은 절대적으로 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재분배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정의 원칙을 취득과 이전과 교정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취득은 말 그대로 노동을 통해서 재산을 정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은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양도도 가능하대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부도 해도 된다. 단지 자유의사,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해야 된다. 국가가 강제로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강제 노동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재분배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득을 재분배하는 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될 때도 있어요. 언제냐? 취득 이전의 과정이 부정했을 때, 즉 합법적이지 못했을 때 부정이 발생 전으로 교정시켜줄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재분배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로버트 노직의 경우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진짜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 그냥 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냥 울타리만 쳐주는 역할만 하지 너희가 인위적으로 재산을 빼앗았다가 재분배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재산과 인권을 보호해주는 역할만 해라 라고 이 로버트 노직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복지를 위한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결사반대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취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은 소유의 과정이 정당한데 그걸 왜 굳이 건드리느냐라고 로버트 노직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요. 하지만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정이라는 것은 부정이 불법 상황에서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로버트 노직은 자유의 초점을 롤스에 비해서 더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작조 최소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야경국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국가는 우리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로버트 노직은 국가가 없어도 된다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개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은 있긴 있으니까 국가가 최소 국가로서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람은 개인의 자유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 국가가 서포트 해줘야 된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가 최고다라고 하는 자유지상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개념은요. 우리 앞에서는 롤스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을 했다면 이 사람은 소유에 초점을 맞춰서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 차이점이 조금 있죠. 자,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 169페이지 살펴보면서 앞에 배웠던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 본문 내용 슉 가져와 볼게요. 자, 자유주의 사상은요. 앞서서 계속 반복했듯이 개인의 권리 중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자유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의의 원칙을 마련을 했습니다. 즉 정의의 원칙은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면서도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원칙을 담고 있겠죠. 그래서 롤스와 노직이 정의의 원칙을 이런 방향에서 제시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하늘색 플러스 부분 내용 옆에 가져와 볼 텐데요. 이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는요, 똑같이 자유에 대한 권리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 노직으로 대표되는 이 자유지상주의의 경우는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최소 국가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개개인들의 재산과 인권을 보장해주는 역할만 해야 되지 이를 넘어서서 뭔가 소득을 재분배한다거나 뭐 복지를 위해서 소득을 세금을 더 매긴다거나 이러한 국가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유지상주의 노직은 설명을 합니다. 자, 이처럼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특성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저. 자, 개개인들의 선택의 자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을 좋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평등은 교정해 줘야 된다. 바로잡아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원칙에 담고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에 평등 계속 롤스가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 노직의 경우도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정의 원칙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성립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요,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인이 선택과 행동을 이끌어 나갈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 있다. 그리고 판단 능력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면 사회도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회와 권리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당연히 이 자유주의라는 게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 개인의 이기주의와 그리고 개개인만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인물도 살펴봐야겠죠. 요 인물 누구였죠? 그렇죠. 바로 롤스입니다. 이 롤스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설명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자, 우리 이 인물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다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정의로운 사회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 가상의 상황을 만듭니다. 어떤 상황이죠? 자, 무지의 베일의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서로 지위, 계층, 자산, 능력, 지능, 체력, 혈액형, 세세한 인생 계획 등등등등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 가정 아래에서 원칙을 정한다. 즉 이런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원칙을 정한다. 절차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원칙 아래에 정해야지 이제 특정한 상황, 특정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원칙인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롤스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정의의 원칙,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제2원칙으로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설명했다라는 부분까지도 기억에 잘 남겨두셔야겠죠. 그리고 그 정의의 원칙들에게는 축차적인 서열도 있다 부분까지 기억에 남겨두시고 기록으로 남겨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 본문 내용도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당연히 자유의 권리를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개념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개개인들은 합리적인 사고 능력,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주고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가진 사상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기억에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한계점도 존재하겠죠. 지나치게 자유주의를 강조한다면 이게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기주의와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자, 오늘 정리 노트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 공책 꺼내 보시고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차근차근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핵심 주제는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었습니다. 자, 특징 기억에 남겨두셔야겠죠. 정리해서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대표 사상가 우리 2명 살펴봤습니다. 롤스와 노직이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 이 내용들 그래도 기억에 다 남겨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한계점도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우리 자유주의를 지나치게 추구를 한다면 이게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와 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요 내용들 차근차근 한 번 더 살펴보고 공책에 써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자유주의 정의관 요 내용은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배울 내용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방금 전까지 살펴봤고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특징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